이런 싸가지 진짜. 팀장님 뭐 문제 있으세요? 이런 건물은 사면 안 돼요. 이런 싸가지 없는 건물들. 오늘은 매입하면 안 되는 건물 베스트 4입니다. 4가지나 있어요. 네 가지나요? 싸가지. 안녕하세요. 부동산의 라이프를 더하다 브라더입니다. 팀장님, 오늘은 매입하면 안 되는 건물 베스트 4입니다. 4개요? 베스트 4입니다. 이런 건물은 매입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수도권 외에 있는 지역의 건물은 사시면 안 돼요. 그럼 지방에 있는 역세 건물도 안 되는 거예요? 지방에 있는 역세권 건물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보면요, 지방 사람들은 서울, 경기도, 인천 건물을 투자를 하시고 매입을 하시는데요, 서울에 있는 분들이나 경기권,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지방 건물은 매입하시지 않아요. 다르게 생각하면은 바로 수요와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수도권 외의 건물은 매입하게 되면은 황금성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을 해요. 건물을 매각하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어서 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수익률은 높다고 많이 들었는데 지방에 있는 건물들은 수익률이 나오는 건물을 사고 싶으면은 네. 경기도나 인천 건물을 최소한 사셔야 돼요. 두 번째, 원룸 건물이나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은 사시면 안 돼요. 왜요? 원룸 수익률은 엄청 높습니다. 근데 이게 건물을 사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자산가 분들이세요. 원룸에 임차인들 많이 쓰시잖아요. 맞아요. 맨날 전화 와요. 전등 갈아달라. 물 물 샌다. 샌다. 보일러 안 된다. 건물주분들 그런 거 귀찮아하세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산가분들은 투자성을 좀 많이 보시기 때문에 원룸 건물은 투자성으로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럼 다르게 생각해보면 내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내가 이거 전등 갈아줄 수 있다. 물 새는 거 고쳐줄 수 있다. 이러면 원룸 건물은 괜찮은 건가요? 아니요. 원룸 건물은 기본적으로 대출이 안 나와요. 네. 아시다시피 방공제를 기본적으로 받아서 각 방마다 대출금에서 제외를 시키고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돈이 감가되고 대출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런 그 근생시설, 상가 상업용업 빌딩이 많이 각광을 받았던 거군요. 네, 그게 투자성도 좋고 건물이 아무래도 담보대출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적은 비용으로 큰 건물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건물도 매입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아까 앞서 말한 것처럼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은 취득세나 대출 규제를 받게 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경제적인 포커스가 다 주택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택 건물은 매입 자체가 너무 어렵고요. 하지만 그래도 매도인분이 주택을 명도해 주시거나 용도 변경, 그냥 근생으로 잔금 전에 바꾸는 거죠. 용도 변경의 협조가 가능하시다 그러면은 시세 대비 저렴하게 주택을 매입하셔가지고 밸류업을 하시는 거는 투자의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파는 매도인 입장에서는 이게 1가구 1주택자분들은 이런 비과세를 다 포기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1가구 2주택자분들은 사실 용도 변경 협조가 어렵고요. 소위 말하는 다주택을 보유하시는 매도인분들이 용도 변경을 협조해 주시거나 명도를 협조해 주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건물은 시세 대비 저렴하게 매입하셔가지고 투자하시기에는 좋은 건물입니다. 세 번째,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에 있는 건물은 매입하시면 안 돼요. 왜요? 일단은 주택이라 그러면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있으면은 수혜를 받습니다. 하지만 건물이 해당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손해를 많이 보게 돼요. 공공 재개발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청산이 되고요. 민간 재개발인 경우에는 입주권으로 보상을 받지만은 문제는 감정가로 받거나 최대 감정가의 120%까지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면 보통 시세 대비 더 못 받게 되는 경우도 많겠네요. 네, 맞아요. 건물들은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매매 시세가 높은 건물들은 감정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면 감정가로 보상을 받는다 그러면 해당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건물은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네 번째, 중요한 겁니다. 단독 개발이 안 되는 건물들은 매입하시면 안 돼요. 그 단독 개발이 안 되는 건물이라는 거는 지구 단위 구역으로 묶여 있는 공동 개발로 지정되어 있는 건물들을 말하는데요. 공동 개발로 묶여져 있다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단독 개발이 안 됩니다. 그럼 내가 내 건물에서 신축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잖아요? 관할시청이나 관할군청에서 몇 건물에 같이 묶어서 신축 얘기를 해야지만 허용하는 건물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본인 소유의 건물을 매각을 하고 싶어도 몇 건물이 안 파시거나 본 건물을 신축하고 싶어도 몇 건물에 동의가 없다 그러면 해당 필지에 있는 건물은 메리트가 없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고 싶어도 시세 대비 저렴하게 매각을 하시거나 매각을 하신다 그래도 매수자를 찾는 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개발이 우리 필지와 옆 필지까지만 묶여 있으면 다행인데 여러 필지들이 묶여 있으면 더 문제네요. 섹터로 묶여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해당 필지의 모든 소유주가 동의를 하고 해야지만 거래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신축은 거의 못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동개발 지정으로 묶여있는 건물들은 매입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 벌써 네 가지가 끝났어요? 네. 네 가지가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매입하면 안 되는, 매입하면 망하는 네 가지 건물들을 알아봤고요. 팀장님,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공실도 많아지고 경기도 안 좋아지고 있는데 건물을 사야 되나요? 위에 말씀해주신 네 가지만 피하고 매입을 고려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투자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꼭 연락 주시고요. 전문가들이 누구예요? 저요. 저도요. 이상으로 매입하면 망하는 네 가지 물건들을 알아봤고요. 항상 건물을 매입하실 때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꼭 필요하다는 거를 알고 조언을 구하시고 매입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엔 더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브라더였습니다. 안녕.